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나요? 누군가 생애 가장 귀한 날을 꼽으라 한다면 어떤 날을 골라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 바로 오늘, 지금, 여긴데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기에. 우린 오늘 이 하루를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벽암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여기 산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를 아주 쉽고도 재치 있게 전하는 행복 가득한 도량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사찰. 부산 백양산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운수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 사상에 위치한 운수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운수사는 붉은 꽃무릇이 도량을 장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사찰의 모습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들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저곳 가을이 왔음을 온몸으로 알리는 꽃들 사이로 한가로이 흐르는 약수, 그리고 파란 하늘에 머리를 맞댄 고즈넉한 전각들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반겨주는데요. 365일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또 배우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오늘 부산 운수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은 주지 범일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운수사가 언제나 아름다운 사찰이지만 또 이맘때가 가장 예쁘다고 해서 제가 날을 맞춰 찾아왔는데 정말 장관이네요. 정말 좋은 날을 골라오셨습니다. 날은 맑고 투명하고 또 꽃들도 예쁘고 그래서 참 좋은 날 오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스님. 제가 그리고 스님을 뵙기 위해서 스님 법문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요. 네. 스님께서 쓰신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안을 받았는데 네. 오늘 스님께서 저와 함께 운수사 소개도 해주시고 스님의 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하여튼 뭐 미력 하나만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스님. 진짜 가을이 시작됐음을 실감하게 하는 높은 하늘을 지나온 바람이 여유롭게 불어오는 이 순간. 돌틈 사이 소박하게 핀 코스모스도 바람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 흔들며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데요. 천천히 스님을 따라 걷는 이 길 끝에서 가장 먼저 조금 아담한 규모의 대웅전을 만났습니다. 스님, 천년고찰 운수사가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사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대웅전은 좀 작은 편인데요? 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운사의 절터는 저 뒤쪽에 컸답니다. 뭐 100명 이상의 대중이 살 정도의 절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다 소실되어서 이쪽 아담한 데에다 스님들이 직접 타는 나무를 베어서 작은 법당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지어진 네. 대웅전인데 네. 제가 듣기로 부산 최초의 목조 정각이다. 네. 맞나요, 스님? 네, 맞습니다. 이제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이게 좀 파손이 되어서 이제 잠깐 그 기와를 걷고 우회를 보니까 종돌이에 그런 문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증명이 돼서 최초 우리나라 오래된 목조물이 된 거고, 또 여기 건물이 이제 그 당시 어려웠을 때 지어서 그런지 되게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함이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부산에 머물게 해준 또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안에 계신 부처님도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맞습니다. 계시다고요. 네, 저 경주 남산에 있는 경주 옥석으로 조성을 해서 조선시대 중기의 모습의 부처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낮은 그런 모습의 부처님입니다. 대웅전과 같이 긴 세월을 지나온 운수사 석조열의 삼존좌상. 부처님도 그 귀한 가치를 인정받아 대웅전과 함께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부산 최초의 목조 전각에 모신 부처님. 작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운수사를 지키시는 부처님과 가만히 눈을 맞추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단순한 옛것이 전하는 편안한 기운을 전하는 운수사의 대웅전. 밖으로 나오니 여기 용도를 알 수 없는 4개의 기둥이 우뚝 서 있는데요. 이 기둥은 7년 전에 여기 소인보로 내려왔는데 저쪽에 방치돼 있더라고요. 42년에 왔을 때 여기 종각 기둥이 묻혀 있는 거예요. 옛날 이 운사종은 운수모종이라고 그래서 사상 8경에 들어가는 명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그 유명한 운수모종의 그런 주인공인 기둥인 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각을 새겨진 글씨가 있는 거예요. 시주자, 동래 군, 사상면, 모라리. 깜짝 놀랐죠. 왜냐면은 동래 군이 동래 구가 되고 네. 사상면이 사상 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역사적인 이런 유물이고 이건 보물입니다. 그 당시로 가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돈이 남아서 시주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주해서 만들었다는 이 자체는 오래오래 감사하고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운수사에서 큰 종을 울릴 때면 그 소리가 저 멀리 한옥집 얇은 한지문을 지나 방 안까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종각을 조성하기 위해 귀한 마음을 냈던 시주자의 불심을 기억하기 위해 스님께선 사라진 종각 기둥을 땅에서 파내어 이렇게 대웅전 앞에 다시 세워두셨습니다. 불자들의 불심으로 지켜낸 운수사. 그런 운수사에는 아주 재미난 전설이 하나 전해오는데요. 바로 이 돌. 대웅버전 신축 당시 그 터에서 발견된 맷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 전설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모라 동네가 4km인데 그 게을로 쌀 씻는 뜬물이 흘러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100여 명의 스님이 사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입증하는 유물이 저 맷돌인 거죠. 운수사의 규모를 좀 엿볼 수가 있는 맷돌이네요. 그렇죠. 돼지 이렇게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 출처된 거를 저 위에다 놔두기는 그렇거든요. 여기 와서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대중 스님이 그만큼 많이 사셨다는 거는 불자들은 더 많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스님?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원주 스님이라고 절 살림하는 스님이 매일매일 밥하기 힘든 거예요. 네. 또 이제 화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힘드는데 어느 날 도가 깊은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 좀 힘도 좀 지켜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절 입구에 있는 두꺼비 바위에 목을 한번 잘라봐라. 근데 이 무식한 스님이 진짜 힘들다고 잘랐더니 그 뒤로부터 사세가 기울여서 아주 작은 이제 암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전설이 500년이 유효기간이에요. 500년이 지났나요, 스님? 지났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엄청 우리 불교가 290분까지 오시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유효기간이 다 지나갔다. 뭐든지 유효기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범인 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단 1분 1초도 나쁜 생각이 들 틈이 없는데요. 스님께선 지난 전설은 유효기간이 모두 지나 이제 효력이 없다며 도량을 가득 채운 운수사의 신도들이 바로 그 증거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의 커다란 나무처럼 빈틈없이 푸른 백양산에 포근히 안긴 운수사. 운수사는 직전에 만나본 보물 대웅전이 위치한 아랫마당과 꽃무릇이 자리를 꿰차고 1년에 딱 한 번 붉은 술을 놓는 넓은 언덕 위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불자들과 약수를 떠가는 방문객들로 활기 가득한 도량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운수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10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여러 사찰을 소개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네, 108계단도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쉬운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계단은 정말 처음이에요. 네, 사실은 원래 네. 처음에 올라왔는데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창계를 모셨어요. 근데 약창계는 한 번 보고 어려우니까 네. 자주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생활본문으로 한 얘기들을 모았더니 완전히 산찍으로 오고 읽고 올라가고 너무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스님, 벌써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50번째 계단을 넘었어요. 그러게요. 네. 이 108계단 끝에는 뭐가 있나요, 스님? 이제 이 끝에 가면은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웅 보전이 있고 또 지옥 중생과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종각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스님? 그러죠. 네. 재치 넘치는 한 줄에 웃음이 나다가도 문득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는 가르침엔 마음이 뜨끔하기도 했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에 새기며 오른 정상에는 바로 그 옛날 운수모종이 다시 살아나 그때보다 더 여법한 모습으로 저 멀리 낙동강과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득한 먼 옛날 가락국 금정산 자락에 향스러운 구름 머물고 광명이 물이 되어 흐르니 낙동강 온 세상 평화로움 가득 흘러라. 이곳 산 깊은 곳에 작은 도량 세우고 목탁 울리니 수행 다 모여들여 죽비쳐서 선풍 드날렸네. 온수사 선남선녀 구름처럼 모여들고 으뜸 사상 발경 운수모족 저녁 종소리 법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네. 이 종소리 듣고 번뇌는 사라지고 지혜는 늘어나고 깨달은 마음 한이롭네. 저 지옥 중생 어서서 해탈하고 다 같이 손잡고 삼계의 고통 벗어나세. 원컨대 일체 중생 모두 성불하여 우리 이웃 다 함께 행복하기 원하고 원하나이다. 스님의 음성으로 전하는 시 운수모종에는 종각을 처음 마주했던 벅찬 기분 그리고 불자들을 향한 스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옛날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가락국 때 생긴 이 절은 동쪽에 해 뜨는 절로 가자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 산도 이제 소쿠리가 모아져 있는 모양처럼 딱 감싸주고 있고 앞에 또 물이 흐르니 안정적이고 그래서 되게 좋은 명당터고 요즘에는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붉은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올라 도량을 밝히는 운수사는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나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스님 말씀처럼 커다랗고 동그란 소쿠리 한가운데 놓인 듯 아늑하게 자리 잡은 종각에 한참을 머물며 그림 같은 절경을 원 없이 감상합니다. 가을바람에 구름도 한껏 멋을 내며 파란 하늘을 수놓는 평화로운 오후. 종각에서 시내를 바라보던 시선을 뒤로 옮기니 여기 바로 건너편. 아래 대웅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압도적 크기의 전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님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대웅전을 찾아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전 분명 아래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뵀는데 여기 네. 또 대웅보전이 있네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기를 42년 전에 오게 됐거든요. 그때는 저기 그 모라 쪽에서 걸어서 1시간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저 작은 아담한 절이었는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현대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원래 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원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불가사하니까 그때는 길도 열악하고 우리 은수하신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기둥으로 큰 법당을 지려고 생각했는데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알차게 이 공간에서 초하루 대중법회를 하고 불구약도 하고 또 신행단체 모임도 하고 수행도 하고 108배도 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 법당이 없으면은 없는 운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이 법당은 사실 108병 짓기에는 엄청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신도님들의 십시일반부터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정말 정성의 상징이고 우리 불자들의 어떤 그런 소중한 문화 그런 기도 도량이 된 것이죠. 이 성호 스님 그리고 네. 불자들이 네.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닐까요, 스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어서 쓰다 보니 이제 길도 생기고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이제 좋은 그런 딱 맞는 그런 법당이 된 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맨몸으로 그냥 오르기에도 힘겨웠던 그 좁은 길을 따라 어떻게 이 커다란 기둥이 우뚝 선 웅장한 전각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성호 스님의 꺾이지 않는 불심과 신도들의 신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운수사의 모습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주어진 오늘을 행복 가득하게 보내는 법을 전하는 도량.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종각 옆 돌 의자에 앉아 스님과 웃음 가득 즐거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스님, 제가 오늘 스님을 뵈려고 스님께서 쓰신 책 2권이요. 통과 좋아지려고를 정독을 하고 왔거든요. 아, 고래요? 네, 그런데 정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글이 너무 쉽게 읽혀서 한 2-3번을 봤어요, 사실은. 네. 근데 쉽게 읽히지만 이 메시지는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스님. 네. 우리 세대들은 법정 큰 스님의 글을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책을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절에 와서 스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누구나 다 불교를 접해야 되는데 너무나 불교색이 강하면은 또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불교색이 안 나지만은 그 속에는 진리가 숨어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고요. 내 삶에서 그대로 느끼는 대로 썼기 때문에 아마 편안함이 배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책을 쉽지만 또 위안을 얻으면서 읽을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스님,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스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려고 일어난 거다. 네네. 통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읽으면서 살짝 걱정이 된 게 그럼 무조건 더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혹시 지금을 좀 충실하지 못하고 버리면 어떡하지?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좋아지려고 모토를 창안한 이유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너무나 힘든데 그 힘듦은 내가 잘 몰랐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는 내가 그런 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축적하고 다 합치면은 이런 힘든 일은 궁극에 가서는 나를 더 깨닫게 해주려고 즉 나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저는 그 정리를 했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삶의 지혜를 전하시는 데는 분명 바탕이 되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사찰을 둘러보는 중에 계속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성호 스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무조건 선찰 대본산으로 출가를 했는데 거기서 선방 입승 스님이셨던 저희 스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는데 제가 감동인 것은 저희 스승님은 제가 운사 살 때도 보루에 한 번씩 오시고 선배 정진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가면은 주무시다가도 조용히 명상을 좌선을 하세요. 전율이 와요. 늘 껴있고 우리에게는 참선을 해야 된다. 수행하지 않으면 종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좋은 스승님 만난 것이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스님께서도 또 이런 좋은 기운을 전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일찍이 BTN과의 인연으로 열린 법회 또 좋아지려고 강연을 통해서 불자들을 만나셨는데 네. 그뿐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법회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연도 하시고요. 네. 우리 운수사 불교대학이 55기 모집을 성황리에 네. 선착순 290명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스님. 네. 어떻게 불교대학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새로운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썩어갑니다. 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입 불자들이 와서 합류를 해야 절이 돼가는 것이고 그 불교대학을 이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분들이 상상하지 않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고 부처님의 진리도 이 시대에 융해해서 해드려야 되고 감동을 드려야 되고 행복을 드려야 되고 즐거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고백한데 1년 내내 불교대학 강의 준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또 네. 290명 외에 또 다음 학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지금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벌써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늘 뭔가 미래를 함께 기다리는 불교대학 수강생들이 됐네요, 스님. 네네. 스님께서는 지금 이 불자들을 위한 이런 불교대학 강의 준비도 하시지만 이 지역사회, 이 지역 시민들을 위한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럼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절에 갔던 그 기억들이 평생 스님으로 길을 인도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제 우리 사상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절을 옵니다. 네. 오면은 저 대웅전 보물도 보고 다 둘러보고 나서 종도 쳐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검당 큰방에서 다도 체험을 합니다. 즉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표안 나는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또 제가 가끔 경찰서 그 법회도 가고 쌀이 좀 나오면은 그 쌀로 구청에다 의뢰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사랑이 들은 쌀을 먹음으로써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부처의 싹이 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스님이신데 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뵙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또 이 네. 불교 대학을 모두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이 절에 찾아오지 않고도 스님을 뵐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요. 지금 시대는 SNS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도 되고요. 밴드도 되고요. 또 이제 가까이 연결이 되는 분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행복뉴스를 개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운수사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도 우리 강연한 거를 그대로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려서 알고자 하면은 결국 알고자 하는 대로 알아지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열어두셨으니까 우리 불자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실천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좋죠. 그러면은. 스님 이제 달력이 한두 장 그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불자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한데요. 네. 스님 우리 불자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도 또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평생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돈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더라. 근데 저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는 이 세상이 대문 없는 큰 학교이고 우리에게 다가온 힘든 시련은 수업료 비싸게 받아가는 것이고 그 수업료는 나를 깨달음으로 지혜를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들은 내가 모르는 우주에서 은총이 나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지혜를 축적하셔갖고 공부 삼아서 보신다면은 이 생이 더욱 보람차고 먼 날 갈 때도 초연히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공부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대문 없는 학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좀 인상이 깊은데요, 스님? 네. 저 오늘 스님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새로이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불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운수사 소개도 해주시고 또 행복한 기운 아낌없이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돼 잠드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그저 시간을 때워나갈 뿐 일상을 채워나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처럼 작은 지혜라도 조금씩 쌓아간다면 언젠가 더 나은 미래를 가리키며 빛을 내는 나만의 나침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통과 통과를 외치는 모던함 속에서 발견하는 날카로운 삶의 지혜를 찾아 지금 바로 운수사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를 위한 도량 운수사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한 기운을 가득 안고 여러분의 귀한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